고려시대의 시기 구분과 정치사의 전개.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려시대의 시기 구분에 대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대표적인 국왕과 재위기의 주요 사건에 대해 논해하고 고려시대 정치사에서 주목되는 정변과 반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려시대 지배층의 성격을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의 시기 구분입니다.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속했던 고려 왕조는요, 또 잘게 쪼개보면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는 한국의 중세에 해당되는데, 지배계층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것에 의해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려 초기, 중기, 무신 정권기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무신정변은 1170년에 정중부, 이의방, 이고의 주도로 일어난 사건이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도 비로소 최고위직인 재상이 될 수 있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본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구분은요, 고려 전기와 후기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는 918년부터 1170년, 고려 후기는 1170년부터 1392년입니다. 바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본래 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던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전기와 후기는 몇 가지 사회적 성격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무신 정권 이후에 고려는 점차 멸망해 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조선 건국의 정당화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망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그 조선 건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나누어 보면요, 고려 초는 보통 후삼국이 통일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라고 하면은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경원이 씨와 같은 외척 세력이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무신 정권기는 무신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 그리고 원간섭기는 고려와 몽골과의 항쟁을 끝낸 이후에 원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기는 공민왕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공양왕 때까지로 보통 왕조가 바뀌는 시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왕대별로 주요한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 47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 소개는 못하고요. 왕대별로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시고요. 936년에 신라와 후백제를 멸망시켜서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광종은 왕권 강화에 힘썼고요. 과거제를 실시해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성종은 고려를 유교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고려 현종은요, 중흥의 군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대 왕들이 모두 현종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대거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종은 고려의 최전성기를 이끈 임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성종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정치 제도를 정비한 그런 훌륭한 임금입니다. 인종이 제위했던 시기에는 중국의 거란요가 멸망을 하고 새롭게 이제 금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였는데요. 외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고 1135년에는 묘청이 반란을 일으켜서 재위 기간 동안 두 번의 반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종 말년에 무신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고려 충렬왕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원나라 황실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고려의 위상이 제고가 되었고요. 충선왕의 경우에는 원나라 세조의 외손이면서 실제로 원나라 정치에 관여해서 황제 등을 옹립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실시하고 신돈을 등용해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였습니다. 공양왕은 이성계에 의해서 옹립되었고요.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전의 제도를 개혁해서 과전법을 만들고 고려를 중흥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결국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고려 시기에는 아주 정변과 반란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후에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고려가 건국한 후에 아무래도 그 옛 궁예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청주 호족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선길 같은 사람은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 수습하고 정치를 안정시켜 나갑니다. 고려는요, 초기에 그 태조가 호족 정책을 잘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호족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통일 이후에는 왕위 계승에 경쟁을 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태조가 죽은 후에 해종 때 왕규라는 사람이 자기의 외손자를 옹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목종대에는 목종의 어머니인 헌해왕후가 김치양이라는 사람과 사통을 해서 거기서 낳은 소생자를 왕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그들을 몰아내고 혀원종이 즉위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고려 중기에는요, 경원이 씨가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연이란 분이 처음에 문종의 딸 문종과 혼인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여러 왕대에 걸쳐서 그 왕실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력이 강력해져 가지고 이자희는 자신의 그 조카인 한산우 윤을 그 왕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숙종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요. 이자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외손자인 인종을 옹립하고 왕권을 위협하다가 결국 4년 만에 왕의 측근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묘청의 난인데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후에 이제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그 틈을 타서 서경 세력들이 개경의 그 기운이 쇠퇴했으니까 서경으로 천도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 같은 경우 상당히 그에 관심을 가졌는데 개경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거세지자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135년에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우리는 묘청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에 일어났는데요. 무신들이 누적된 불만과 차별에 항거하여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무신 집권자는 군사지휘권을 차지하여 권력을 행사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신분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무신들이 최고 지위에 올라가니까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요. 또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김보당의 난이나 조이총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무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몽항쟁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실이 무신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몽골과의 강화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무신 정권은 약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려 말에도 정변이 일어났는데요. 충효의 왕대에는 심양왕 왕고를 옹립하고자 조적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압되고요. 또 공양왕 말년에는 홍윤과 최만생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을 시해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388년 정월에는 우왕대의 실권자였던 이이님이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서 제거되는 이런 전국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해 6월에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최영을 몰아내게 됩니다. 고려의 정치 세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에는 그 군사력을 보유한 지방 유력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호족이라고 합니다. 왕건은 호족을 우대해서 후삼국 통일에 성공하고요. 이 중 상당수가 삼환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고려 전기에서 중기까지의 최고 지배계층은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관직을 장악한 조신의 후예고요. 이들은 음서와 공음전시라는 특권을 받고 왕실과 통혼하면서 최고의 그 권력자로 행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원이 씨와 같은 외척 세력이나 아니면 3대 이상 재상을 배출한 문벌 가문이 다수 등장하게 됩니다. 무신 집권기에는 무반이 최고 집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태조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무반은 양반 중에서 문반의 다음 가는 존재여야 되는데 재상까지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그 고려 전기 어떤 지배계층의 원리가 붕괴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천인 출신으로 집정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이민,
최항, 김준, 임현 같은 사람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원간섭기에는요, 권문세족이 이제 지배계층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전기부터 있었던 문벌 귀족의 후손에 또 무신집권기에 성장했던 가문, 그리고 원간섭기에 국왕의 측근으로서 출세한 사람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지고요. 이들은 충선왕 보기 교서에 재상지종이라는 칭호로 유형화됩니다. 그래서 경원희 씨, 경주김 씨, 문하유 씨, 평양조 씨 같은 사람들이 가문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고려 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신진사류입니다. 그래서 향리가 과거 급제 후에 중앙의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요. 공민왕대, 신돈의 개혁정치 등에 참여하면서 점차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최영, 이성계와 같은 무장 세력과 연합을 하고 결국 이제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려 초나 중기 그리고 무신정권기를 보다 훨씬 더 지배계층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출신도 다양화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요, 전기, 후기로 크게 나누고요. 그 밖에 이제 초기, 중기와 같은 세부적인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기별로 정치 세력과 지배계층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려 건국기와 고려 말을 비교하면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